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미술관에서 배우는 프랑스어 폼피두 마티스 전 분석 마지막 편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La question littéraire dans l'œuvre de Matisse 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왜냐하면 prendre, prend 동사 나왔고요. Un nouveau tour, 목적어까지 나왔어요. 뒤에서부터 보시면 à partir des années 1930, à partir de 언제부터래요? 1930년대부터 dans l'œuvre de Matisse, 마티스 작품 안에서 어떤 질문이 있대요. La question littéraire, 문학적인 질문인데요. 마티스 작품 안에 이 문학적인 질문은 prend un nouveau tour. 여기서 tour는 명사, 남성 명사로 저는 경향이라고 해석을 할게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faire un tour라고 해서 어디 가게나 어디 동네를 한 바퀴 돌다, 한 바퀴 둘러보다 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성 명사로 쓰일 때는 탑, 우리가 흔히 아는 La Tour Eiffel을 할 때 요 tour가 들어가죠. 다시 문장으로 돌아와서 1930년대부터 마티스 작품 안의 문학적인 질문은 새로운 경향을 맞이한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뒤에 알로크가 나왔어요. 원래는 뭐뭐이지만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비앙크와 같은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 문장에서는 au moment de 아니면 lorsque 뭐뭐 할 때, 뭐뭐 하면서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Alors qu'il s'attache au livre 뭐뭐 하면서래요. 1. 마티스가 alors qu'il s'attache au s'attacher a는 s'intéresser à 정도의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흥미를 갖고 애정을 갖는 건데요. 어디에 갔는데요? au, à plus le, au livre, 책에 갔는데요. 어떤 책이냐면 illustré avec les poésies de Mallarmé. 말라르메의 시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말라르메는 사람 이름이에요. 스테판 말라르메라고 해서 마티스가 이 스테판 말라르메의 시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아까 La question littéraire 했잖아요. 말라르메의 시에서 착안한 그림들을 이제 애칭으로 해서 엮어낸 책이 있어요. 총 145개 에디션으로 해서 아직까지도 경매에 작품이 나오고는 하거든요. 지금 이 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문장을 보시면 qui entre, qui는 지금 les poésies de Mallarmé를 받아주고 있겠죠. 때문에 뒤에 동사는 entre의 동사 은때로 끝났어요. 복수니까요. résonance avec, résonance는 공명이라는 뜻이죠. 무엇과 공명하는 말라르메의 포에지래요. 무엇과 공명을 하느냐? certaines toiles iconiques. 여기서 toile은 윈 toile, 캔버스라는 뜻인데요. 지금 뭐 peinture, tableau 같은 그림을 받아주는 표현이죠. toile,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certain이 아닌 certain, 의가 붙어서 왔고요. iconique, 도상의 라는 뜻인데 저는 잘 감이 안 와요. 대신에 특별하고 좀 대표적인 이라고 말을 할 때 이코닉이라고 말을 많이 하기도 해요. Les Poésies de Mallarmé와 공명하는 작품들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 예시로 지금 Nymphe dans la forêt가 나왔죠. 이 작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스테판 말라르메라는 시인이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넘프를 주제로 많은 글을 썼어요. 그래서 마티스 역시 넘프를 주제로 그림을 많이 그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스테판 말라르메의 시와 관련해서 마티스가 1930년대부터 만들어낸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았습니다. 다음 문장. En 1947, 1947년에 마티스 parvient avec jazz à 까지 볼게요. 마티스는 parvient, parvenir à 라는 동사죠. 무엇에 이르다, 다다르다. 어디에 마티스가 다다른데요. 뭐와 함께요? avec jazz. 지금 앞에 대문자에 이탈릭치로 나왔죠. 작품 제목이에요. 이 그림과 함께 마티스가 무엇에 도달을 했다. 여기서는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실 게 1941년에 마티스가 대장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대장암 진단과 동시에 여러 합병증으로 침대에 많이 누워있게 되고 걷기가 어려워져요. 때문에 이때부터 새로운 스타일을 채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과 연관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이르냐면은 entrelacer. entre는 서로 뭐뭐 사이에 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라세라는 동사 자체는 끈을 묶는다라는 말이에요.
라세는 신발끈 아니면 끈. 그래서 나 신발끈 묶어라고 할 때 je fais mes lacets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얘는 entre lacets죠. 그러니까 두 개를 여러 개를 같이 막 이렇게 묶고 혼합하는 거예요. 뒤에 나와 있는 걸 보시면 되겠죠. la plastique 그리고 le mot를 결합하는데 이른대요. 앞서 말했던 새로운 스타일을 만드는 게 지금 entre lacets, la plastique et le mot가 되겠죠. 조형과 단어를요. 그런데 무엇을 하면서래요? 현재분사 나왔네요. en concevant. 동사 원형은 concevoir, 생각하다, 고안해내다 라는 동사인데요. 무엇을 고안해내면서 des gouaches découpées et des textes manuscrits. gouache는 여성명사로 고무수채화법, 고아슈라고 우리나라 말로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고아슈를 découpé, 이렇게 잘라낸 고무수채화 그리고 et des textes manuscrits. manuscrit는 수기로 작성한 거를 말하는데요. 손으로 쓴 텍스트 그리고 잘라낸 구아슈화를 고안해내면서 조형과 단어를 결합하기에 이른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재즈가 있다. 이 두 번째 문장에 대한 내용은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에스파스랩 마티스 편 가서 보시면은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Le caractère expansif de la couleur et du noir et blanc까지가 주어고 se retrouve 동사 가볼게요. expansif 형용사인데요. 확장, 팽창하는 이란 뜻이에요. 여성 명사형으로는 expansion이 있고요. 확장하는 성격이라고 하는데요. 무엇과 무엇이요? de la couleur et du noir et blanc. 지금 주어는 le caractère expansif죠. 3인칭 단수예요. 때문에 동사는 se retrouve, 으로 끝났죠. se retrouve는 대명동사잖아요. 그래서 찾아지다, 발견되다 정도의 의미로 책이나 신문 같은 데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se retrouve는 작문하실 때도 알아두시면은 굉장히 많이 쓰일 거예요. 그래서 이 색깔과 흑백의 확장하는 성격은 발견이 된대요. 어디에서요? Dans le dialogue intime, entre les intérieurs de Vence et les dessins au pinceau. 자, 먼저 dans le dialogue intime부터 볼게요. intime은 긴밀한, 밀접한이라는 뜻인데요. 일기는 un journal intime이라고 하죠. dialogue, 대화, conversation의 뜻이에요. 그런데 좀 더 비유적으로 보실 때 관계나 상관성, 관계성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밀접한 디알로그 안에서 발견이 된다. 무엇과 무엇 사이의 밀접한 관계요? Entre les intérieurs de Vence et les dessins au pinceau. 이 벙스는 프랑스 남부에 있는 도시 이름인데요. 마티스가 말년에 몸이 이제 아프고 하니까 프랑스 남부로 이사를 가요. 라 샤펠 듀 로세르라고 하는 예배당 안에 데코를 장식을 하거든요. 지금 그 내부 레정테리에를 말하고 있는 거고, 안에 또 보시면은 붓으로 그린 그림들이 또 있어요. 그거를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레 데상 오 빵소는 오, 플러스 르죠. 붓으로 그린 그림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장을 한 번 더 해석을 해보자면, 이 유채색과 흑백의 팽창하는 이런 성격은 발견이 된다. 방스에 있는 예배당 내부 그리고 붓으로 그린 그림들 사이의 밀접한 관계성 안에서 발견이 된다 라는 뜻인데, 자세한 설명은 다음 문장에서 나올 거예요. enfin은 마침내라는 뜻도 있지만 c'est-à-dire 한마디로 라고 말하고 싶을 때에도 많이 사용을 해요. 앞서 말했듯이 이전의 문장이 완벽한 설명을 주지 않았잖아요. 때문에 지금 이 해당 문장에서 한마디로 라고 말하면서 한 번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거죠. Les vitraux colorés et les céramiques de la chapelle de Vance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Les vitraux 그리고 les céramiques 이 두 가지가 지금 주어이기 때문에 동사 때모한유는 의엔때로 끝났어요. 이런 예배당이나 종교 건축물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얘기를 할 때 레비트로라고 하는데요. 단수로는 en vitrail, A-I-L로 끝나요. 그런데 보통 스테인드 글라스 보시면은 하나보다는 여러 가지 유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때문에 보통 복수형 레비트로로 많이 표기를 하죠. 뒤에 콜로레 나왔네요. 스테인드 글라스, 채색이 되어 있는 유리죠. 그래서 레비트로 콜로레 스테인드 글라스. 그리고 et les céramiques de la chapelle de Vence. 아까 말했던
벙스에 있는 샤벨의 세라믹들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라믹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도자기를 생각하시기보다는 이 샤벨 내부에 있는 벽면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게 도자기를 굽는 방식으로 만든 약간 타일 같은 거 위에 그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라믹이라는 표현은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번스 예배당의 스테인드 글라스와 세라믹 위에 그려진 그림은 증명한다, témoigner, 드와 함께 옵니다. 명사형으로는 témoin,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증명을 하는데요. de encore d'une migration이 나왔죠. migration은 이동, 이민이라는 뜻인데요. 이민이라고 할 때는 그 정치 사회면 뉴스 기사에서 상당히 많이 나와요. 미그라시옹, 이미그라시옹, 에미그라시옹 상당히 많은데 지금 우리는 마티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동이라고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이동을 증명한다. 어떤 이동이냐면요. interrompue. 여기서 동사를 한번 뽑아보자면 interrompre, 중단하다 라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동사를 과거분사 형태로 바꿔주면은 interrompu, 그리고 뜻은 수동격인 형용사가 되죠. 그래서 중단된.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앞에 eng이 왔어요. eng이 왔기 때문에 부정형이 되죠. 중단되지 않은, 한마디로 끊임없이 부단한 이라는 뜻이 됩니다. 끊임없는 이동을 증명한다. 그런데 어디서 어디로의 이동이에요? de l'œuvre à l'écriture. 작품에서 l'écriture, 로의 이동을 증명한대요. 우리 앞선 시간에 이 l'écriture에 대한 말을 상당히 많이 했었죠. 원래는 글씨체, 서체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어떤 마티스의 작품 스타일, 표현법 정도로 넓게 보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때문에 이 작품에서 마티스의 작품 세계로 가는 이동을 증명한다. 근데 어디 안에서래요? Dans ce que Matisse voyait. voyer는 원래 voir, 보다 동사죠. 마티스가 보던 것 안에서의 이동이에요. Comme un livre ouvert dans l'espace. 공간 안에 열린 책처럼 마티스가 보던 것. 약간 해석하기가 조금 애매한데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처음부터 봤던 내용들을 쭉 돌이켜 보시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게 약간 시기별로 마티스의 스타일이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그리고 문학작품과의 관계를 늘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약간 그런 맥락 안에서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벙스에 있는 예배당의 스테인드 글라스와 이런 세라믹 작품들은 마티스가 보는 작품에서 l'écriture로의 끊임없는 이동을 증명하는 거죠. Comme un livre ouvert dans l'espace. 조금 애매하지만 dans l'espace는 쉽게 말하자면 벙스 예배당이라는 공간 안에 이 마티스의 les vitraux colorés 그리고 les céramique이 지금 un livre ouvert, 열린 책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마티스의 열린 책, 마티스의 문학 작품 같은 거죠. 예전에는 그런 l'œuvre, 작품을 만들었다면 그 작품에서 뭔가 l'écriture, 그만의 표현법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조금 넓게 두루뭉술하게나마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추가적인 보너스 정보로 우리가 계속 말했던 이 예배당은 라샤펠 듀 로세르라고 하는데요. 1949년에서 51년까지 지어진 작고 예쁜 예배당이에요. 오기스트 페레라고 하는 프랑스인 건축가가 지은 예배당인데 프랑스 건축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이 처음으로 철근 콘크리트를 프랑스 건축물에 이용한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 사람이 지었기 때문에 더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요. 심지어 안에 데코는 마티스가 맡아서 했어요. 때문에 샤펠 마티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벙스에 가셔서 예배당을 직접 보시고 마티스의 에크리튜르는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늘 그랬듯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La question littéraire dans l'œuvre de Matisse prend un nouveau tour à partir des années 1930, alors qu'il s'attache aux livres illustrés avec les poésies de Mallarmé, qui entrent en résonance avec certaines toiles iconiques comme Nymphe dans la forêt. La Verdure, 1935-1943. En 1947, Matisse parvient avec Jazz à entrelacer la plastique et le mot en concevant des gouaches découpées et des textes manuscrits. Le caractère expansif de la couleur et du noir et blanc se retrouve dans le dialogue intime entre les antérieurs de Vence et les dessins au pinceau. Enfin, les vitraux colorés et les céramiques de la chapelle de Vence témoignent encore d'une migration ininterrompue de l'œuvre à l'écriture dans ce que Matisse voyait comme un livre ouvert dans l'espace.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른 전시로 곧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